안녕하세요. 7월 20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하는 게 고통스럽죠?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거의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난 5월 11일부터죠. 5월 11일부터 시장에 이제 극단적인 쏠림 현상, 그리고 5월 말에 그 단일 종목 ETF가 출시되면서 선제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ADR을 상장하면서 더더욱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거래 집중 현상이 불거졌습니다. 불과 연초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일평균 15조 정도, 작년 말 그리고 연초만 하더라도 일간 25조 이상씩 거래가 되던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거래 대금이 4조대로 내려왔습니다. 지난주까지 7조대 있다가 이번 주 4조대로 내려왔는데 거의 뭐 말라버렸다, 거래가 말라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집중적인 거래 쏠림으로 불거진 이유죠. 그 부분을 떠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제 오전에 어제는 종가가 많이 올랐죠. 6% 이상씩 올랐는데 그저께 장중 저점 대비해서 보면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해서 35% 정도 빠졌고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40% 정도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70%에 근접하는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시장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까지도 단기간에 급락을 해버렸고, 특히 개인들이 많이 물린 가격이 삼성전자 30만 원 이상 아니겠습니까? 하이닉스 280만 원대. 그러니까 지금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왔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조차도 지금 힘겨워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더더욱 참담한 수준인 거죠. 주식을 왜 했을까? 뭐 이런 후회들 많이 하시지 않나요? 내가 왜 주식을 하러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게 매우 정상적입니다. 보통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00일 바닥 3일 천장이라고. 주식은 그만큼 항상 힘겨운 시간을 가지는 게 주식 투자인데요. 변치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늘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후회를 할 때 주식을 사서 물려있을 때 하게 된 후회는 대부분이 어떤 후회냐면 뭐 간단하죠. 내가 왜 주식을 했을까? 내가 왜 주식을 샀을까? 내가 그때 왜 샀을까?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은 그때 왜 팔았을까? 그때 왜 팔았을까? 이게 가장 큰 후회로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왜 안 샀을까? 역으로 돌려보면 그때 왜 팔았을까? 그때 왜 안 샀을까? 왜 팔고 왜 안 샀을까요? 무서우니까요. 힘드니까요. 고통스러우니까요. 그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이죠? 힘들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구간이죠. 그럼 역으로 시간이 지나서 지금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요? 왜 팔았을까? 왜 안 샀을까?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시점이 지금 시점입니다. 어, 제가 근자의 방송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반전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반전이 시작됐는가, 계속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한없이 부정적인 것이고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긍정적인데,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자산 가치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거든요. 기업들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한다면 이익의 크기가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잉여금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상향 하는 거죠. 그게 주식입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늘 저때 주식 팔고 지금 샀더라면 고점에 팔고 저점에 샀는데,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시장에서 형성되는, 오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보고 그 가격에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일희일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요. 주가가 올라가면 기분 좋잖아요. 주가가 빠지면 기분 나빠요. 근데 주가가 더 빠지면 기분 나쁜 걸 떠나서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두렵기 시작하고 공포감을 가지게 되고,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처럼 느껴져요. 두 배, 세 배 금방 올라갈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지금처럼 또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고 나면 이게 회복될까라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게 진짜 회복할 수 있나?
여기서 더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생각이 왜 한쪽으로 치우치냐면 시세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 많이 올랐잖아요. 조금 전에 끝난 미국 시장 많이 올랐고 미국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도 13% 올랐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2% 올랐고 반도체 종목들 다 올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세는 어딥니까? AI잖아요. AI와 관련된 인프라 산업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면 그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이 반작용이 시간이 지나보면 그냥 단순한 반작용에 해당되는 아주 미세한 작은 부분에 해당되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지금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세상 끝난 것 같잖아요. 주식시장 끝난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이 생긴 이후에 지금처럼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의 차이가 발생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의 차이가 지난 2011년부터인데 2005년부터 한번 볼까요? 2005년부터 보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했던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55%를 넘어갔었죠. 지금은 이제 50%를 살짝 깨지고 있는데 거래대금은 어떤가요? 거래대금은 관련된 ETF까지 포함해서 한때 83%까지 올라갔고 최근에도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 양시장 합쳐서 거래 대금 1위부터 100위까지 종목들 제가 장중에 계속 집계를 해보고 있는데 계속 70%를 웃돌았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60%대로 내려오고 어제는 아침에 시작하면서 60%였다가 장중에는 계속 55%대 있다가 오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강해지면서 60%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비중이 월등히 높죠. ETF를 제외한 거예요. ETF까지 포함하면 거의 7, 80%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들 자체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매수가 없으니까 매도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고 불안정하게 전개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매매 자체를 한번 볼까요? 반대매매를 보면 반대매매 규모가 5월 초, 6월 초, 5월 중순이죠. 5월 중순, 5월 11일 이후부터 이제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는 구간, 그리고 6월 초에 하루에 1,600억까지 발생했는데 최근에 어제도 그랬고요. 어제가 아침에 종목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반대매매 종목수. 그리고 지난주도 매일 아침마다 반대매매 종목수가 급증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매매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더라. 지금 5월 달부터 보면요. 5월 달부터 보면 반대매매 총액이 2조 4천억이에요. 반대매매 총액이 2조 4천억까지 늘어났는데 올해 2026년도 반대매매 금액이 3조 6천억이에요. 3조 6천억인데 5월부터 최근까지가 2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가 1조 원 정도였는데 5월부터 최근까지 집계일까지 2조 5천억대에 가깝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매물 압박이 없어요. 매물 압박이 없지만 매수를 하지 않아요. 왜? 주식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시장이 개판됐거든요. 주식 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팔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팔고 싶어요. 왜? 무섭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저도 주식시장에 지금 90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늘 고통스러웠었어요. 좋았던 적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좋았던 적이 있죠. 근데 늘 지나보면 그 좋았던 적이 경계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또 그때는 막 자만심이 막 생겨요. 막 주식 뭐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구간이 발생하면서 다시 겸허하게 시장에 대해서 겸허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다 주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죠. 저도 지난 한 2달 동안 거의 먹지를 못했어요. 입안이 다 헐고 잇몸이 막 내려앉고 입안에 혓바늘 생기고 뭐 거의 뭐 음식을 씹기도 힘들 정도로. 그리고 지난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1997년도예요. IMF 때. IMF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IMF 때보다 고통스러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기간에 어제도 아침 방송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지금 단기간의 주가 하락률은 IMF를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상황을 넘어서는 수준의 급락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랑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빠졌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간에 버티고 있는 중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가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니까 그쪽으로 더 쏠림이 나타나는 거죠. 이 쏠림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조금 사고 있죠. 지난 주말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개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려 있잖아요. 물린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면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고점에 사신 분들은 안 고통스러울까요? 똑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땡큐 정말 좋아 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더 사야지 라는 생각을 이미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올라오면 팔아야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강해요. 올라올 때까지 안 본다. 올라오면 팔아야지. 올라오면 왜 팔아요? 올라오면 더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왜? 지금 힘드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가 멈췄죠.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지속적인 매도를 해왔던 외국인들이 매도가 멈췄어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누적 순 매도 금액이 160조거든요. 160조. 일단 뭐 금액적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단 매도는 멈췄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560원을 넘어섰다가 지금 현재 1,48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란 문제가 최근에 조금 시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그렇게 반응을 크게 하진 않아요. 이미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ADR을 상장했잖아요. 그러면 원주를 사기 위해서 돈들이 들어오게 되죠. 달러가. 그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 달러 매도, 원화 매수를 하면서 달러의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억제하게 되는 요인도 돼요. 그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익을 보는 거죠. 한 차익으로. 그러면 주식을 사러 들어오게 돼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환율의 변화가 외국인들의 매수. 외국인들의 매수를 어떻게 합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니까 가격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안 팔아주면 이전처럼 개인들이 막 미친 듯이 막 공격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가격이 막 코인처럼 막 하루에 10%씩 막 움직이는 상황이 나타날 텐데 지금은 외국인들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막 장중에 사진 않아요. 그냥 꾸준히 매수를 할 뿐이죠. 그게 개인들이 계속 눌러주면 시세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은 하더라도 상승세가 완만해지는 거죠. 변동성도 줄어들게 되고. 그럼 단일 종목 ETF들,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2배짜리의 변동성도 줄어들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그동안 단기적으로 조정받았던 부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어제 장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장중에. 어제 장중에 오전에 아침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머지 종목들 빠질 때 보합을 유지했었어요. 그러던 게 10시 지나면서부터 이제 삼성그룹에서 로봇 사업부를 직접 진두지휘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에 뭐 15%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서 로보티즈 움직이고 나머지 로봇주들도 동반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물론 이제 오후 들어서 다시 반납했습니다만 애프터마켓에서 또 급등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물건이 없어요. 이미 단기간에 급락을 한 상태에서 매물이 별로 없어요. 주가를 억누를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 반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이 줄어드나요? 계속해서 좋아져요.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단 말이에요. 매력적이죠. 매력적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사러 들어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나요? 안 빠져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빠지고 견조하게 움직이게 되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만 움직였나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 반도체 소부장들 급등했어요.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 소부장들 또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반도체 소부장과 연결된 대표적인 종목들이 뭔가요? 로봇이죠. 로봇도 연계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몇 년 동안 업황이 개판이다 라고 해서 완전히 엎어졌던 2차전지 전기차 캐전 끝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도로에서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보시면 주변에 차들이 뭐가 많이 보이나요? 그냥 옆에도 테슬라 모델 Y, 앞에도 모델 Y, 뒤에도 모델 Y예요.
그다음에 BYD 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일단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 시장, 우리 도로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전기차가 지금 너무 잘 팔려요. 그리고 지금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ESS용도 생산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공급도 하고 있지만 다시 전기차, 테슬라향 배터리가 지금 공급 부족 사태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럼 반도체 다음 뒤를 이어서 뭐가 돼요? 아직은 항상 시장은 늦어요. 시장은, 좋아지기 전에, 좋아진다 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실제 기업들이, 업황들이 좋아지기 전부터 먼저 좋아져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주가가 먼저 돌려야 돼요. 그리고 업황이 나빠진다 해도 주가 잘 안 빠져요.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그러다 주가가 이제 실제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뒤늦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행위는 항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전기차 캐전 끝났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2차전 종목들 여전히 캐전 상태에 놓여 있죠. 엄청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반도체 종목들 작년부터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움직이던 거예요. 잘 안 움직였잖아요. 작년 상반기에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어요. 작년 하반기, 올 초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삼성전기 작년 11월 달까지 20만 원대 있었어요. 25만 원, 28만 원대. 그게 1월 달 들어서 언제부터 움직였나? 삼성전기 2달 만에 10배 2달 만에 5배 나왔거든요. 4월 달부터. 3, 4월 달 그냥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끝난 것 같고 세상 무너질 것 같고 언제 회복하나, 회복은 될까?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언제 어느 때 또 달라져요. 사람들이 지금 주식 사기 싫어하고 오르면 조금 오면 팔고 싶어 하고 주식 꼴도 보기 싫고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한 일주일만 움직여 보세요. 시장 한 일주일만 돌려버리면 언제 그런 생각 가졌나? 생각이 완전히 확 바뀌게 됐어요. 그게 일희일비하는 거잖아요. 일희일비하게끔 시장이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된 후회. 왜 샀을까가 아니에요. 왜 샀을까는 단편적인 후회예요. 그러나 늘 시장을 지나보면 항상 하는 후회가 그때 왜 팔았을까? 그때 왜 안 샀을까? 이게 가장 큰 후회예요. 왜 샀을까보다 왜 팔았을까, 왜 안 샀을까의 후회가 더 큰지 아세요? 왜 샀을까는 사고 나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세의 변화가 생길 때 대응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팔았어. 안 샀어. 근데 주가가 올라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회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식하기도 싫고 꼬라지 보기 싫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지나서 그때 왜 팔았을까? 그때 왜 안 샀을까라는 후회를 여러분들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게 될 거고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든 게 비정상이에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걸 이겨내야지 돼요. 버텨내야 되고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게 되고 살아남아야지 강자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어요. 지금 거의 끝자락에 왔어요. 이 극단적인 쏠림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왜곡된 현상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그랬더니 9대1까지 벌어졌는데 이걸 정부에서 가만히 봐요? 안 봐요. 정책을 내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 뭐 대통령도 그 국무회의인가요? 어디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정부 금융당국에서 내는 조치가 위협하다라는 발언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들도 나오게 되고 시장의 균형을 찾아가는 어떤 사항들을 만들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실제로. 주식시장이 모든 거의 시작점이에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 그게 특정한 날로 특정일 기해서 오늘이다, 내일이다 라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지나가는 상황이다. 오늘 아침에 또 반도체 막 붙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붙고 반도체 막 붙고 하면 어제 로봇 움직였으니까 로봇은 아침 붙었다가 밀렸다가 뭐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붙으면 또 어떻습니까? 요즘은 하루 강하게 움직이면 그 다음날 바로 얻어맞아 버리잖아요. 3천 단계형 그저께 상한가 가더니 어제 하한가 나오듯이.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아침에 강하게 붙은 종목 그 다음날 여지없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강하게 붙었던 종목이 그 다음날 밀리는 강도가 지금까지와 달리 덜 밀리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게 되면 시장은 완전히 돌려지는 거예요. 그게 곧 임박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십시오.